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호주가 일본 잠수함을 채용했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러한 기사는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 취소와 잠수함 도입 과정을 안보나 방산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을 위해 썼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외신에 보도되었던 내용과는 달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호주가 일본 잠수함을 채용했어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프랑스 어택급 잠수함의 비용 급등과 납기 지연에 직면했던 호주 내 관계자들과 미 해군 관계자들에게서 일본제 잠수함을 채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미국과 영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여 호주의 잠수함 건조 계획을 프랑스로부터 빼앗았는데, 이 잠수함 도입 계획도 비용과 납기 면에서 기존의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과 큰 차이가 없어 호주와 미 해군 관계자들로부터 후회와 비판의 목소리가 재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이라면 프랑스와 미국 및 영국처럼 뻔뻔스럽게 제시한 가격의 몇 배를 더 내라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일본은 자비를 내서라도 당초에 제시한 가격으로 건조했을 것이라면서 일본이라면 제시한 건조 스케줄을 반드시 지켰을 것이다. 만약 호주가 일본 잠수함을 선택했다면 늦어도 2030년경부터 호주 해군에 새로운 잠수함이 배치되기 시작해 2040년경에는 12척 이잠수함이 갖춰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어택급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현지 뉴스와 디펜스 뉴스를 통해 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호주 언론인 인디펜던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어택급 잠수함의 문제는 프랑스 측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호주의 턴불 정부가 잠수함 건조의 대부분을 남우주에서 실시해 대규모 신규 고용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즉 선거에서 보수연합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색이 짙은 결정으로 비용과 제조 능력을 외면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보수연합이 기대했던 계약액의 60% 이상을 호주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잠수함 생산협정을 체결한 2018년때까지 매듭 지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미 해군 관계자와의 커넥션은 없지만 어택급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외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아온 범위에서 말하면 지금까지 일본 언론의 보도처럼 일본산 잠수함을 채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호주가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을 선택했더라도 턴불 정부가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비용 급등이나 인도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이 핵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함으로써 세계의 무기 거래를 프랑스로부터 빼앗았다는 지적도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략을 영국과 호주에 제시했을 때 호주는 어택급 잠수함의 성능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이어 모리슨 총리는 남중국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갖춘 핵잠수함 도입을 미국, 영국과 2021년 3월경에 상의했으며 3개국 정상은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협력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미국과 영국 및 호주의 이해에서 벗어나게 될 프랑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였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계약 파기 통보는 호주가 타이밍을 봐서 프랑스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모리슨 총리는 어택급 잠수함에 대한 취소를 호주 잠수함에 요구되는 전략상 요구 때문이라는 미묘한 표현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통보했고, 호주 모리슨 총리는 이러한 미묘한 전달 방식으로 계약 파기에 관한 사전 통보를 프랑스에 전달했다고 인식했지만, 당연히 진위가 전달되지 않은 프랑스로서는 오커스 발표에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원자력 잠수함 도입은 미국과 영국이 아닌 호주에서 제기한 이야기로 미국과 영국이 세계의 무기 거래를 프랑스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호주가 스스로 원해서 프랑스와의 계약을 끊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뉴욕타임즈의 기사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계획도 비용과 납기 측면에서 어택급 잠수함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일본이라면 프랑스와 미국 및 영국처럼 뻔뻔스럽게 제시한 가격의 몇 배를 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자비를 들여서라도 제시한 가격으로 건조할 것이며 일본이라면 제시한 건조 스케줄을 엄수했을 것이다. 만약 일본 잠수함을 채용했다면 늦어도 2030년경부터는 호주 해군에 새로운 잠수함이 배치되기 시작해 2040년경에는 12척의 태세가 갖춰졌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비용은 오커스 발표 직후 원잠 도입 비용이 1000억 호주 달러를 넘는 지출이 될 것을 정부는 각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으며, 미국과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능력에 여유가 없는 것이나 미스나 판매가 가능한 원잠이 없는 것도 오커스 발표 직후 현지 언론이 보도해 원자력 잠수함은 도입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콜린스급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 도입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 건조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조차 호주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지 건조 경험이 전무한 일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납기일을 엄수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호주가 조건으로 제시한 건조에 관련된 기술자의 육성과 건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망의 조직, 호주 해군의 필요에 따른 설계 변경 및 미 원장과 같은 전투 시스템과 어뢰 발사관의 통합 절차, 그리고 계약액의 60% 이상 호주 내 재투자라는 장벽은 일본 방위산업계가 지금껏 경험한 적이 없는 것들 뿐이어서 오히려 일본이 호주의 잠수함을 건조했다면 납기일은 더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라면 늦어도 2030년경부터 인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초 어택급 잠수함의 일본함도 2035년에 인도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제시한 납기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기에 호주가 일본 잠수함을 선택했어야 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일본의 방위비 인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는 호주 잠수함 도입으로 이득을 본 것은 미국과 영국뿐이며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 세계의 무기거래로 불리던 거액의 프로젝트를 미국에 빼앗겼고 호주는 처참한 국방 자세를 국제사회에 드러냈다. 이어 호주 이상으로 일본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뜻을 헤아릴 채원의 뒷받침도 없이 방위비를 2%로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대로라면 일본도 호주와 같은 추태를 보일 수 있다라고 끝을 맺었고 이러한 태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호주는 일본 잠수함을 채용했어야 했다는 내용으로 낚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어택급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그동안 현지 언론과 디펜스 뉴스를 통해 보아온 사람들은 일본산 잠수함을 채용했어야 한다라는 호주 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단지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장거리 초계임무나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어택급 잠수함을 9척으로 줄이고 헌터킬러에 특화된 소류급 잠수함 9척을 직수입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또한 원자력 잠수함 도입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을 정도입니다. 이 기사는 아마도 어택급 잠수함의 취소나 핵잠수함 도입 과정을 안보나 방위산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사는 역시 일본 잠수함을 호주가 샀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낳을 수 있어 일본인들이 오해하기 좋은 기사거리입니다. 어쨌든 일본 언론들은 방위비 부족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방위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만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잘못된 예를 들어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의 방위산업이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 뿐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인들이 이러한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특히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완전히 은폐해버리는 일본의 국방성과 언론들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나라의 환경은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 대한 짧은 소식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가 무인수중 잠수함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이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지난 12일에 XLUV 시제품인 고스트샤크를 공개했습니다. 호주는 고스트샤크 개발로 빠른 속도로 XLUV 분야의 낙후를 만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 해군과 같은 타이밍에 XLUV를 실용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주 해군은 무인화 기술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의 엔듀릴의 무인 수중 잠수함 개발을 발주하기 위해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올해 5월에 보도되었고 엔듀릴도 매우 야심차게 3년간의 스케줄화해서 세 척의 프로토타입을 호주 해군에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드디어 지난 12일에 엔듀릴사는 XLUV의 프로토타입을 호주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시드니 기지에서 인도된 프로토타입은 고스트샤크로 명명됐지만 세부 사양과 기능은 알려지지 않고 XLUV 개발에 사용된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도 7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을 호주에 인도한 속도는 압권입니다. 아마도 호주 해군과 엔듀릴사는 고스트샤크를 기반으로 XLUV의 실용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호주 해군은 XLUV 분야에서 뒤처진 부분을 만회하여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 해군과 같은 시기에 XLUV를 실용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